안녕하세요. 문학을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어마어마한 작품을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러시아 문학의 거장,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의 불멸의 명작, 카라마조프 가의 형제들입니다. 이 방대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가 어떻게 100년이 넘는 시간을 뛰어넘어 여전히 우리 마음을 뒤흔드는지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자, 먼저 이걸 확실히 해야 해요. 이 작품 그냥 오래된 막장 가족 드라마가 절대 아니라는 거. 이 소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평생 고민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 그러니까 신은 존재하는지, 인간의 자유란 무엇인지, 선과 악은 또 뭔지, 이런 문제들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소설이거든요. 바로 이 점이 지금 우리가 이 두꺼운 책을 펼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 소설을 불멸의 걸작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 비밀을 바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소설이 진짜 대단한 건 말이죠. 그 깊이에 있어요. 단순한 사건 전개를 넘어서 등장인물 한 명 한 명의 삶을 통해 철학과 도덕, 인간 조건이라는 아주 무거운 주제들을 집요하게 파고들거든요.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이 이야기가 낡지 않고 여전히 강렬한 생명력을 갖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소설의 심장부로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이지 결코 잊을 수 없는 네 명의 형제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들은 인간성의 각기 다른 모습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죠. 이 표 하나에 정말 많은 게 담겨 있죠. 첫째, 드미트리. 정말 불같은 남자입니다. 본능과 욕망에 아주 충실하죠. 반면에 둘째, 이반은 차가운 이성으로 세상을 분석하는 지식인이에요. 머리로는 완벽한데 마음은 텅 빈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막내 알료사는 이 집안의 한 줄기 빛 같은 존재입니다. 순수한 신앙과 사랑을 상징하죠. 마지막으로 사생아인 스메르자코프. 이 인물 정말 중요해요. 어두운 과거 속에서 쌓인 원한과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네 사람이 마치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처럼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성격도 가치관도 사는 방식도 이렇게나 제각각인 이들을 하나로 꽉 묶어두는 존재가 딱 한 명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결고리는 사랑이나 존경이 아니라 지독한 증오에 가깝습니다. 바로 아버지, 표도르 카라마조프입니다. 한마디로 최악의 아버지죠. 탐욕스럽고 방탕하고 비열하기 짝이 없는 인물이에요. 아들들에게 상처만 줬을 뿐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전혀 하지 않았죠. 그러니 모든 아들들의 경멸과 증오를 한 몸에 받는 말 그대로 모든 갈등의 중심이자 근원인 셈입니다. 그리고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맙니다. 이 추악한 아버지가 살해당하면서 이야기는 이제부터 숨막히는 살인 미스터리로 급격하게 전환됩니다. 자,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용의자는 바로 내 아들 모두입니다. 돈 문제, 여자 문제, 그리고 평생 쌓인 증오까지. 모든 형제에게는 아버지를 죽일 동기가 너무나도 명백하고 충분했어요. 여러분이 만약 탐정이라면 이 네 명 중에 누구를 가장 먼저 의심하시겠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소설은 절대 단순한 범인 찾기 추리소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영혼의 미스터리예요. 죄책감, 양심, 내면의 혼란 같은 걸 파헤치는 심리 스릴러에 가깝죠. 도스토옙스키는 인물들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그 미세한 떨림과 고뇌를 정말 귀신같이 포착해내거든요. 그래서 누가 범인인가라는 질문은 어느새 누가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는가라는 훨씬 더 무겁고 근본적인 질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표면에서 한 걸음 더 깊숙이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이 소설의 하이라이트이자 철학적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바로 작품 속에서 가장 유명한 장인 대신문관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이 작품의 깊이를 이해하는 열쇠예요. 이 한 문장이 대신문관 이야기의 모든 걸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대신문관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인간은 과연 고통스러운 자유를 원하는가? 아니면 모든 게 보장되는 기적과 안정을 더 원하는가? 신앙과 인간 본성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논쟁이 여기서 펼쳐집니다. 이 표가 그 딜레마를 아주 잘 보여주죠. 자, 보세요. 한쪽에는 인간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모든 걸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져야 하는 어찌 보면 굉장히 무겁고 고통스러운 길이죠.
반면에 다른 한쪽에는 보장된 행복이 있어요. 이건 그 무거운 자유를 포기하는 대신 누군가가 빵도 주고 기적도 보여주면서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길입니다. 대신문가는 인류는 결국 이 고통스러운 자유를 감당하지 못하고 편안한 길을 택할 거라고 주장해요. 이건 소설 속 이반의 머릿속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불확실하더라도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좀 답답하더라도 안정된 길을 택할 것인가? 바로 이 대신문관 이야기 때문에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그냥 재미있는 소설을 넘어서 시대를 관통하는 위대한 예술작품이 되는 겁니다. 자유의지, 신의 존재, 구원의 문제 같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질문들과 정면으로 실험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 오래된 러시아 소설이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왜 여전히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결국 이 카라마조프 형제들이 겪는 그 지독한 고뇌와 갈등은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 같은 거예요. 열종 때문에 무너지는 모습, 차가운 이성 때문에 고립되는 모습, 맹목적인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 그들의 방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을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소설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마 가장 유명하고도 가장 도발적인 질문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신이 없다면, 즉 우리를 심판하고 이끌어줄 절대적인 도덕적 기준이 사라진다면 인간의 행동에는 과연 어떤 한계도 없는 걸까요? 모든 것이 허용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이 책을 덮은 후에도 오랫동안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게 될 겁니다.